네, 시장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시장의 아이디어, 투자에 대한 팁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최성민의 히든마켓 리포트 유한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전에 이제 뭐 뉴욕, 런던에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 또 숨겨진 이야기들을 포착을 해서 그 안에서 또 전략을 세워주시는데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이슈는 뭘까요? 오늘의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네. 오늘의 제목은 적운입니다. 적운이요. 예, 쌓여 있는 구름이고요. 예, 영어로는 뭐 간단히 클라우드라고 네.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예, 적운은 이제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인데요. 이제 이걸 생구름, 또 우리는 쉽게 뭉게구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뭉게구름, 네, 그렇습니다. 적운, 네. 구름을 오늘의 이슈로 꼽아 주셨던 걸 보면 시장에 구름이 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클라우드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볼까요? 네, 이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몰려오고 있는데 이 구름이 뭐 사실은 어두컴컴한 우울한 구름도 있긴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가을에 아름답게 떠 있는 청명한 뭉게구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네. 겁니다. 예. 지금 뒤에 있는 딱 그림처럼 좀 청명한 뭉게구름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시장에 빗대어 본다면 그런 밝은 청명한 뭉게구름 어떤 구름이 시장 안에서 이렇게 또 관련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제 혼란스러운 글로벌 경제 환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S&P 500 지수는 작년 10월의 고점 2,940포인트를 벌써 훌쩍 경신했고 매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 주역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현재 진행형의 4차 산업혁명이 어느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네. 가늠하고 불투명한 환경에서 투자 방향의 실마리를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진입하고 있는 기업군을 시총 50조 이상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인프라 공유 회사가 대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공유이고요. 네. 또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즉 클라우드이고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는 IaaS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Infrastructure at A Service고요. 예, 좀 오타가 났는데 at A Service고. 네. 예, 다시 말하자면 전산실을 회사에 두지 않고 데이터 센터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두 번째 개념은 SaaS라고 Software at A Service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직접 구매해서 사지 않고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공유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1위 회사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가 1조 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아마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최고 기업인 SAP가 있죠. 그다음에 네. 아도be 등과 클라우드 기반 IT 서비스 네. 1위로 올라선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테지만 이거는 서비스나우, 워크데이 등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40개의 기업 중에서 무려 12개의 클라우드 및 SaaS, 비자 등 핀테크 소프트웨어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클라우드는 정말 말 그대로 클라우드 이제 관련주입니다. 공유 이제 클라우드 관련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갖게 했고 최근 또 IBM도 실적을 발표했을 때 레드햇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있었는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에서도 이런 투자의 팁을 얻어볼 수 있을 텐데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관련한 회사들의 차트 흐름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기업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잠시 뭐 차트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총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 이 코스닥의 바이오 업체의 주가처럼 지금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비자 카드 주가입니다. 네. 비자 카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카드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자 카드. 네네. 비자 카드도 쭉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비자 카드의 흐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주가 굉장히 잘 갔는데 클라우드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비자 카드는 정말 그냥 카드 회사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핀테크라든지 이런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는 흐름을 봤는데 비자 카드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배경이 뭘까요? 뭐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카드 사용량이 많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비자 카드를 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전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지는 꽤 오래됐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현금을 잘 안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형입니다. 근데 카드를 많이 쓴다라는 것은
엄밀히 옳지 않습니다. 이 주가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삼성카드도 상당히 올라야 되는데 삼성카드의 주가를 보시면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비자 카드는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실적이 올라가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올라간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비자 카드가 올라오고 있는 배경은 카드량 사용이 아니라 다른 이런 혁신 성장 부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자 카드가 상승 배경은 카드의 사용량이 아니라 금융 핀테크 회사로서의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됐다는 것이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비자 카드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IT 회사입니다. 테크 회사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포브스에서 발표한 기업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8년, 2019년 포브스에서 발표한 글로벌 혁신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서비스 나우고요. 두 번째가 워크데이고요. 세 번째가 세일스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 네이버인데요. 네. 이 모든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특히 3위 회사는 뭐 CRM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개 기업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19개 기업이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으로서 포브스 업종 분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국의 상장 ETF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관련해서요. 네. 이제 두 개가 있는데 3년간 연평균 26% 넘는 상승세를 지속 중입니다. 네. 연간 26%입니다. 네. 스카이라는 ETF도 있고요. 지난 4월에 상장된 클라우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 산업의 주가 흐름뿐만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투자 동향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산업의 큰 폭의 성장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중시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런 엄청난 실적과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회사를 한 두 개 정도 보면요. 네. 하나는 웹캐시가 있습니다. 웹캐시. 웹캐시를 한번 네. 보여주시면요. 웹캐시는 2018년 2월부터 상승을 해서 600% 상승했습니다. 아우, 네. 600% 상승했고요. 두 번째 종목을 하나 보여주시면 KINX인데요. 네. 이건 이제 인터넷 중립망 업체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합니다. 네. 2018년 6월부터 150% 상승했습니다. 네. 네, 굉장하죠? 오, 네. 예. 지금 뭐 웹캐시는 클라우드 관련해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KINX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고 미국에서도 클라우드 관련한 ETF가 좀 연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성장성을 딱 대변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성이 이런 흐름을 더 담보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세계적인 공유 서비스의 트렌드와 실적의 흐름이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컴퓨터 자원을 수요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량에 대해서만 과금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IT 자원 뭐 공유와 업무 지속성을 통한 효율성이 당연히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무엇보다 공간적 제약 사항을 없애고 편의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이 이제 붐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한일 간의 무역 다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네. 산업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유도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제가 지금 일부에서도 클라우드 관련해서 제가 이슈를 꼽아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일과의 갈등으로 너무 이제 피곤한 시장에서 미국 쪽에서 이제 투자의 팁을 찾아서 클라우드 관련한 성장성에 함께 동참을 해도 될까 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이제 바이오 섹터를 연상을 할 만큼 주가의 상승도 이런 클라우드 관련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언제 성장을 하느냐, 이 네. 타이밍도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기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GDP의 한 2% 전후에 있던 헬스케어 지출이 네. 과거에 한 5년 전부터 5, 6년 전부터 이제 그 비중이 7%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높은 주가 상승률을 경험했고요. 따라서 클라우드 인프라와 핀테크 사업으로 시세를 확
확장하고 있는 사실 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가 있는데 네. 네이버의 향방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도 투자 시점을 고려했었던 것처럼.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회사에 이제 전산실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핀테크 쪽에 거의 유일한 희망인 네이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의 향방에 결국에는 우리 이런 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라든지 인프라 공유 관련해서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다면 네이버 사실 최근에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 않잖아요. 워낙 이제 투자는 많이 하고 있고 불러들이고 있는 이제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의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흐름을 지켜봐야 될까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사실은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요. 네. 예, 중장기 투자에는 뭐 딱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입니다. 네. 요새 라인의 주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아직은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네이버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장기 투자에서는 역시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다면 실적이 언제쯤 좀 좋아지면서 주가도 움직여줄까요? 실적이 그렇게 급격히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 올해는 이제 네. 그거는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많이 반영됐고요. 실적이 확 올라오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이 숫자는 좀 무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핀테크에 대한 투자가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용이 그렇게 1분기, 2분기처럼 작년 1분기나 과거 3, 4분기처럼 많이 반영이 되진 않을 테고요. 네. 이제부터는 실적이 바닥을 딛고 서서히 상승할 텐데 실적이 상승한 후 뭐 저희가 관심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네. 관심을 두자는 말씀입니다. 네, 이미 이제 실적으로 가셔야 될 때 주가가 너무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네이버 이런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지켜보자. 그러면 이제 자회사 라인을 필두로 해서 핀테크 관련한 향방을 봐야 될 텐데요. 어떤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나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공부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리포트 같은 것들이나 주변에 이제 어드바이저들이 네. 항상 얘기하는 것은 뭐 라인의 광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니요, 네이버의 광고 매출이라든지 라인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라인은 작년 4분기에만 해도 일본, 대만, 태국에서 인터넷 은행 설립을 발표했고요. 라인페이 가맹점 확보를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신사업 부분에서 비용이 그래서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이버 역시 2019년 이제 올해죠.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쿠팡, 롯데, 그다음에 신세계 등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마케팅 인프라 비용 지출이 불가피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핀테크 중심의 라인에 대한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비용 지출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되는 데까지는 정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가의 흐름도 당분간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주가가 좀 바닥을 쳤다고 저는 보시고요, 네.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거의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동남아의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무연금 정책학과 관련해서 핀테크의 투자가 막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 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부터 핀테크 비즈니스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안 좋다. 뭐 이런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지만 이래서 주식 투자는 사실 깊고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제 펀드멘탈하고 그 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 등을 전부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예를 들어 핀테크면 핀테크, 뭐 반도체 소재면 반도체 소재. 이런 정책들을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네이버의 라인은 글로벌 수준의 범아시아 핀테크, 파이낸셜 테크 네. 플랫폼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2022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캐시레스, 소위 이제 무연금 정책에 힘입어서 2019년 일본 간편 결제 시장은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이버 하면 딱 포털 사이트 그리고 이제 광고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런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에 대한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거군요. 네, 핵심은 그런 광고와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 그건 네.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 얘기고요. 일부 사업일 뿐입니다. 이제 네. 라인페이는 텐센트와 위챗페이 그리고 노무라 증권과 연합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미즈호 은행, 일본의 인터넷 은행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이버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토종 기업이고요. 네. 작년에 뭐 인텔, 퀄컴, 엔비디아와 연합해서요. CES에서 13종의 신기술을 또 시연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핀테크 서비스 라인페이에 대한 성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이버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는 라인페이는 일본이 뭐 상장이 돼 있다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라인 주가는 2019년 하반기부터
라인페이 거래의 급증세와 연동돼서 네. 상승세가 저는 지금부터 예상이 되는 겁니다. 라인페이 거래액을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17년 1분기에는 한 210억 원대 네. 억 N입니다. 그다음에 18년 3분기에는 2,610억 원대로 한 12배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에서의 라인페이도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소득세, 보험진료 청구서 뭐 이런 것들 결제 서비스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추가로 올해 하반기에는 라인페이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비자, 네. 그다음에 뭐 머페이, NTT 도코모 일본의 제1의 통신 사업자죠. 그들과 제휴를 해서 연내 카드 발행을 하고요. 개인 소액 대출도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네. 신용평가 등의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라인페이 거래 급증에 따른 주가 상승도 함께 연동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본 라인에 대한 이런 성장이 굉장하고 이런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이제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는 규모가 있을까요? 제가 표를 하나 사실은 네. 해왔는데요. 좀 시간이 지난 데이터긴 하지만 이 표가 설명이 제일 잘 될 것 같아서 이 네. 표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라인페이의 거래액은 이제 가맹점 확보가 관건이고요. 작년 11월쯤에 이제 JCB라는 카드 회사와 제휴를 통해서 가맹점 수가 보이시지만 917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네. 예, 그래서 라인페이 관련 앱 다운로드가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관적으로 저 표를 보시면 딱 알 수 있겠습니다. 예.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핀테크 금융 전자상거래 회사에 대한 이런 앞으로의 성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2019년 실적 전망은 핀테크 사업의 투자 등으로 좀 밋밋할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네. 이제는 네이버는 검색 포털 회사로 보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네이버 가치를 사실은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검색, SNS 광고 포털 기업에 퍼만 주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줬는데요. 2019년부터는 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에 퍼도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결론적으로는 핀테크의 가치를 줘야 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단지 포털 사이트 업체가 아니라 핀테크라든지 전자상거래 회사의 이러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라고 네네.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론을 정리해 본다면 네이버 투자 관점에서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이 결론적으로 이제 2019년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서 내부의 완만한 실적 부진보다는 네. 이제 실적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향후 핀테크 관련해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네. 라인의 가입자가 3억 5천만 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톡의 가입자가 한 4, 5천만 정도 되고요. 그거 두 숫자만 비교해 주셔도 네. 금방 이렇게 감이 좀 잡히실 테시고요. 이 아시아에서의 결제 서비스, 인터넷, 증권, 은행, 금융 섹터의 승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에는 하반기 대형주 중에서는 네이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프라 공유, 클라우드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핀테크에 대한 4차 산업 안에서도 하반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네이버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고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 하반기 최선호주로 일단 대형주 안에서는 네이버를 꼽아주셨다면 중소형주 안에서는 없을까요? 중소형주 안에서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제가 리서치한 종목이 있는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아까 이제 표로도 보여드렸지만 600% 정도 상승한 소프트웨어 공유업체 웹캐시아 네. 같은 소프트웨어 공유업체가 있는데 이게 내일 제가 토요일 7월 20일 오후 1시부터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예, 와우파 여의도에서 있는데요. 그 와우파 강연회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의는 네. 와우넷 고객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중소형주 안에서 웹캡시에 대한 또 관심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히든마켓 리포트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최성민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